우리는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말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솔직한 바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 좋아하는 일이 과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질문 앞에서 멈춰 서 있는 분들을 위해 좋아하는 일을 성공하는 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같은 가벼운 위로의 말은 아닙니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성현들이 삶을 통해 증명해온 태도이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일을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 꿈을 접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작정 버티라는 말도 아닙니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아한다를 구체적인 가치로 바꾸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이걸 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 말 정말 진심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막연한 좋아함만으로는 수익이나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만으로는 아무도 당신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런 말은 어떨까요? 저는 복잡한 정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서 글로 풀어내는 걸 좋아합니다. 이 문장에는 좋아함이 아니라 쓸모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보다 당신이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먼저 반응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 말은 흔히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인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즐긴다는 건 그저 혼자 만족하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그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단계일까요? 좋아하는 일이 정말 힘을 가지려면 그 감정이 밖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재능이 아닙니다. 아주 솔직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걸 좋아할까? 어릴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나요? 그걸 할 때 내가 유독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부탁하는 건 무엇인가요? 이건 내가 잘하잖아. 이건 내가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이해돼. 이 말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았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가능성은 이미 타인의 입에서 조용히 힌트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자신 없음이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길 뿐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좋아함을 감정의 언어에서 가치 언어로 번역하는 순간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비로소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쌓일수록 좋아하는 일은 그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계속해도 되는 일로 변해갑니다. 이게 바로 모든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재능과 시장이 만나는 지점 찾기. 좋아하는 일을 조금 더 현실의 이야기로 가져오려면 우리는 반드시 시장이라는 단어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 단어가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돈, 경쟁, 평가. 왠지 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하지만 시장은 꿈의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꿈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환경에 가깝습니다. 성공은 보통 아주 단순한 구조에서 나옵니다. 세 가지가 겹치는 지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비교적 잘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돈이나 시간을 기꺼이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겹치는 지점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만이 굿즈를 만들고 일러스트 외주를 하고 캐릭터를 하나의 IP로 키웁니다. 그 차이는 재능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그림을 왜 필요로 할까라는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더 해봤느냐의 차이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리뷰로 정리하고, 누군가는 공략으로 풀어내고, 누군가는 방송을 하고, 누군가는 기획이나 QA라는 전혀 다른 자리로 연결합니다. 좋아함은 같았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던 거죠.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한다. 이 말은 단순히 고생을 미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세상에 내놓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현실의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누가 필요로 하지? 왜 이걸 선택해야 하지? 대체 뭐가 다르지?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걸로 이미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꿈을 부정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연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미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 길이 당신이 상상한 모습과 같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은 못해. 저건 특별한 사람 이야기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도 누군가는 앞에 서고 누군가는 옆으로 걷고 누군가는 전혀 다른 길로 연결합니다. 중요한 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겹치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현실에 맞게 꺾어보는 용기. 시장이라는 거울 앞에 한 번쯤 서보는 태도. 그 순간부터 당신의 좋아함은 혼자만의 취미가 아니라 세상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이어질수록 좋아하는 일은 조금씩 가능한 일이 되어 갑니다. 세 번째, 취미에서 실험으로, 그리고 프로젝트로 확장하기. 앞에서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가치로 바꾸고 그 가치가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막힌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둘까? 전업으로 해도 될까? 이게 평생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처음부터 직업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요. 좋아하는 일은 단번에 인생을 걸 대상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키워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취미입니다. 취미는 혼자 즐기는 단계입니다. 성과도 필요 없고 평가도 필요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게 좋아라는 감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이 실험입니다. 실험은 아주 작은 용기를 내는 단계입니다. SNS에 한번 올려보고 블로그에 정리해보고 아주 소규모로 누군가에게 팔아보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이 일을 계획의 영역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목표가 있고 기한이 있고 끝이 있는 활동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오면 비로소 좋아하는 일이 시간과 책임을 가진 일이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나무는 쓸모없어 보이기에 베이지 않는다. 이 말은 쓸모없음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아주 멋진 문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자가 살던 시대가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완전히 쓸모없음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결과물입니다. 작게라도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걸 해봤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첫 결과물은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세상에 내놓는 경험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좋아하는 일은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현실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현실에 닿아본 일은 다시 혼자만의 상상으로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잘함보다 쓸모 있음을 먼저 생각하기. 작은 결과물을 세상에 한 번이라도 내놓아 본 사람은 곧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충분한 걸까?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힙니다. 더 완벽해지면, 조금만 더 준비되면 그때 내놓아도 늦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하지만 초반에는 완성도보다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나 대신에 누구의 어떤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있나? 이 질문은 당신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증명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의는 쌓아두지 않는다. 남을 위할수록 자신이 더 풍족해진다. 이 말은 재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식도 경험도 시간도 혼자 붙잡고 있을수록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건네는 순간 그것은 가치가 됩니다. 초반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재능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에 먼저 반응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려요.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대신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 자신 없어도 일단 손을 뻗어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반응해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쓸모 있다는 건 대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작은 쓸모가
하나둘 쌓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 사람이 제일 잘해. 이건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그때 비로소 잘함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잘하려고 애쓰기 전에 쓸모 있으려고 움직이세요. 그게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기. 좋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지칩니다. 처음에는 분명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좋아하는 일이 어느 순간 싫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구조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입 구조를 하나에 의존하지 않기. 하나의 통로에만 모든 생계를 걸어두면 그 일은 금세 압박이 됩니다. 압박은 좋아함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금씩 나눠야 합니다. 같은 재능이라도 형태를 달리해서요. 다음은 쉬는 시간도 업무처럼 계획하기. 이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쉬는 걸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쉴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일조차 계속 소진되는 느낌이 들죠. 쉼은 보상이나 사치가 아니라 지속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체성을 하나로 고정하지 않기.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한 단어로 정의하려 합니다. 나는 작가다. 나는 기획자다. 물론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걸 묶어두면 그 일이 흔들릴 때 나 자신도 함께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작가이면서 강사이고 콘텐츠 제작자일 수 있습니다. 역할이 나뉘면 부담도 나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이 조금 덜 무거워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반복되는 활동의 결과다. 이 말은 성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공은 한 번 크게 되는 일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래 버티는 힘은 의지가 아니라 설계에서 나옵니다. 지속 가능함이 곧 성공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내일도, 다음 달도, 몇 년 뒤에도 할 수 있다면 이미 아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실패를 포기 신호로 해석하지 않기.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계속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해본 사람일수록 실패를 더 많이 만납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없을 때, 열심히 만든 결과물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들죠. 그 순간 우리는 너무 쉽게 실패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대부분의 실패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건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 방식은 아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입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작동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이 말이 멋있게 들리는 이유는 그가 실패를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식은 틀릴 수 있습니다. 타이밍도 틀릴 수 있고 형식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좋아했던 마음까지 틀린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 순간 좋아했던 마음까지 함께 접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건 전부를 버리는 결단이 아니라 조금씩 고치는 용기입니다.
방식을 바꾸세요. 표현을 바꾸고 전달하는 대상을 바꾸고 속도를 바꿔보세요. 다만 처음 그 일을 좋아하게 만들었던 그 핵심 감정만은 지켜가세요. 그게 사라지면 아무리 잘 되는 일도 금세 공허해집니다. 실패는 그만두라는 명령이 아니라 다르게 해보라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자기만의 방식에 도달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성공으로 바꾼다는 건 좋아했던 마음을 현실에서 오래 살아남게 해주는 일이고 쉽게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그건 좋아함에 전략을 더하는 일이고 생각에 구조를 입히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미 무언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지금도 마음 한켠에 놓지 못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질문 하나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이걸 조금 더 오래 가려면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단단하게 이어갈 수 있는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아직 불안해 보여도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시작한 사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